자, 미래에셋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래에셋증권만은 아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증권주 21개 증권주 전체가 다 상승이 났죠. 단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증권주 전체가 어제 강세 섹터에 있었죠. 증권주 21개의 증권주 모두가 다 플러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증권주들 쭉 올라 들어오고 있죠. 지금 소비 쪽 보면 맨 상위에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는 금융지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만 다 KB라든가 신한, 하나금융 이쪽하고는 틀립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은 금융지주인데 실제로는 증권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우리가 잘 아는 KB, 하나, 우리, 그 다음에 신한 이쪽 같은 경우는 다 주력이 은행들이죠.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은행들인데 반해서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주력이 은행이 아니라 증권입니다. 한투증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투증권이에요. 그 한투증권을 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융지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증권사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이런 회사들 지금 차트도 다 똑같아요. 뭐 삼성증권 같은 종목은 굳이 다룰 일이 없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증권 마찬가지 똑같고요. 어차피 똑같이 통으로 나갈 것 같으면 그 중에서 가장 퍼센트 낮고 둔하게 움직이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를 다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증권 모멘텀이 들어간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부국이라든가 최근에 개별 시세에서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증권주가 움직이는 건 섹터 모멘텀입니다. 섹터 통으로 가는 모멘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섹터 모멘텀으로 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 저쪽에 있는 저거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거 미래에셋증권, 그다음 키움증권, 한투증권 이 셋 중에 하나 그냥 아무거나 사셔도 됩니다. 관계없어요.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분의 시력이 제로예요. 이거 차트상으로도 그러고요. 그래서 요만큼 차이나는데 오늘 요만큼 차이 나는 것 같은 경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결국에 다 똑같이 맞춰지는 거니까. 자, 이게 지금 증권주 차트는 지금 뭘 보셔도요 다 똑같은데요. 자, 키움증권이고요. 이거 다 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키움이 조금 위치상으로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처럼도 보이죠. 한국금융지주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최선두로 친다 그러면 사실은 미래에셋증권을 치는 게 아니라 키움증권을 봐야죠. 키움증권을 봐야 되는데 현재 위치상으로 본다 그러면 미래에셋증권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나머지들에 비해서 키움증권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미래에셋증권이 현재 키움보다는 상승력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 보는 것처럼 미래에셋증권은 고점 대비 17.5%의 하락이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은 어차피 통으로 다 똑같이 가는 거니까 키맞추기에서 들어갈 거거든요. 8.6%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쪽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실적 확인할 필요도 없죠. 다 똑같죠. 그리고 올라가는 모멘텀 자체도 다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앞서서 봄에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 경우는 지수 때문이죠. 지수 덕택에 지수가 슈팅 들어오는 지수 덕택에 였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 간단하죠.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 섹터 쭉 나오죠. 금리 인하 대표 섹터 넘버 1 바이오, 2 반도체, 3 증권주. 이 세 개의 섹터가 가장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섹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바이오주들 미친듯이 돌아 들어오는 거 보였죠. 그래서 이것도 또 언제나 그렇듯이 집어넣게 못 주죠. 돌립니다. 수혜 섹터를 가지고 계속 뱅글 돌려요. 저 주도 섹터들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전력, 원전, 화장품 이게 일제히 다 같이 달리는 경우 없죠. 네, 다 같이 달리는 건 못 보셨잖아요. 한 놈 드립다 가고 나머지들 천천히 따라오거나 혹은 눌리고, 그리고 그 한 놈 시세 끝나고는 그 다음에 다른 놈 드립다가 올라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들 쉬고. 최근 같은 경우도 볼까요? 예를 들면 비교를 해보자 라고 하면 이제 지난 2월 달에서 들어가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부터 요거부터 비교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요.
하나 에어로 대신에 현대 로템을 선택을 해서 살펴보고요. 하나오션 현대 마린 엔진 뭐 하나오션 보고요. 또 뭐 있습니까? 현대 일렉트릭, 코스맥스, 두산 에너빌. 자 5대 메이저 섹터들의 종목들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올라가는 곡선이 다 달라요. 이거 시기들이 이게 다 똑같이 시장의 주도라고 평가받는 기업들입니다만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전력주가 먼저 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 앞쪽엔 또 저쪽이 앞섭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자 조선이죠. 조선이 이렇게 미친듯이 또 치고 따라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두산에너빌, 원전, 그리고 그 뒤에 화장품은 계속해서 화장품이 실적이 뒤지고 있는 게 아님에도 화장품은 계속해서 처지고 있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됐죠. 탑2가 비용신들이라서 LG생건, 똥모래퍼시픽, 아무래퍼시픽 이런 애들이 바보라서 그래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른 흐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쪽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런 구분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사이클상으로 자 이거 들어가서 보시죠. 어제 그리고 오늘이죠. 어제 오늘 사이에 뭐가 있었죠?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고용 쇼크가 진행되고 나오고 난 다음에 9월달 금리 인하에서 다시 B컷 가능성이 0.25가 아니라 위쪽 0.5%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확 뛰어오르면서 그러면서 코인들 같은 코인시장 같은 경우도 또 그냥 추가 상승 불나버리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불 나와버리면서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 증권주 21개 종목 전체가 모두 상승. 그럼 어김없이 모멘텀에 목숨 거는 기관들 그냥 들어오죠. 이렇게 모멘텀에 목숨 거는 기관들 그냥 그대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키워만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한투증권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가장 지금 집중적으로 기관들에게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눌려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은 쪽.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 증권들과 보시다시피 각 종목별로 주체가 지금 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키움증권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요. 이렇게 각 다르게 해서 서로 똑같이 이렇게 다른 주체들이 각기 한 종목씩 맡아가지고 키 맞추기 형태로 들어가는 이런 그림들을 보이는 겁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 금리 인하 수대 뭐 여러분들도 모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 증권사들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데 증권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좋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증권사들의 수익이 늘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증권사들 수익에서 물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아시다시피 지수가 올랐다라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든가 뭐 엄청나게 활성화되든가 물론 예전보다는 좋긴 했습니다만 이쪽에 뭐 폭발적인 이런 거 보이고 있는 건 아니죠. 지난 2020년 같은 때처럼 좀 미친 듯이 들어가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금리 인하가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서 포인트를 증권사들은 어디서 많이 잡냐라고 하면요.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키움증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에 보게 되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채권 이익. 자. 이 채권에서 지금 손익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에만 이 채권에서 미래에셋증권이 8천억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한투증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한국금융지주죠. 그렇죠?
키움증권은 여기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시장이 좋아지고 그래서 개인들 거래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이쪽에 수혜주 쪽에 좀 더 포인트가 놓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증권사들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분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권에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채권에서만 지금 1조 6천억에 그대로 계산하면 1조 6천억의 이익이 나온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실제 이익의 절반 이상이 지금 채권에서 나와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서 많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증권주의 경우에도 주도가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삼성증권이 뜻밖에도 삼성증권이 주도해서는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통으로 가는 화랑장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인다 그러면 그건 선택의 키움증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형태 금리 인하 기대 쪽으로 밀어붙이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이익이 많은 회사. 그래서 이 모멘텀에 요것 때문에 기관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요 차이, 이제 키움증권하고 이 편차 차이를 미래에셋증권이 따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 이거 사이클 계속 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시간 여유가 조금 있죠. 제가 오늘이 9일이니까요. 아직 약 일주일 정도 이제 금리 미국 다음 주에 FOMC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요.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당긴다 그러면 뭐 한 10% 15% 정도까지 더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증권 경우에는 이제 롤링 사이클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반도체가 들어올려지고요. 그래서 똑같은 수혜주들 쪽에서도 반도체가 들어올려지고 바이오는 눌리죠. 자, 이런 식으로 반도체 들어오고 눌리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증권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당길 수가 있다. 얘는 증권주는 또 다른 하나의 축. 자, 시장이 올라가는 지수 관련 섹터,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지수 추종 섹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지수 추종 섹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들이 올라갈 때 지수가 이렇게 올라 들어올 때 증권주의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지금 지수가 위쪽으로 지금 올라 들어오고 있죠. 요 수혜목까지 고려를 해서 움직이는 거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 증권주는 롤링 없이 그대로 계속 다음 주까지 이렇게 쭉 끌어올리게 될 이런 형태로 쭉 끌어올리고 이런 형태로 지금 잡아 뽑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들어가셔도 뭐 증권주 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큰 수익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느 정도 안전빵으로 따먹는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뭐 저런 쪽에 다른 기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쪽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사실 수도 있고요. 요런 쪽에서 들어가서 노리는 것이 조금 더 낫겠습니다만 그런 쪽의 종목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수익을 늘려보고 한다 하거나 아니면 이쪽의 종목들이 좀 애매한데 라고 싶은 분들이라 그러면 좀 더 안전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증권주를 지금 망설이기 아니라 지금부터 쳐도 됩니다. 지금부터 쳐도 돼요. 시장도 올라왔잖아요. 시장도 올라와서 뭐 증권사들이 뭐 돈을 얼마 벌었고 뭐 이런 녀석들도 최근에도 나온 거 보셨지 않습니까?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가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다승왕 1승이 천재 리더님이 자료쪽에서 추천드렸던 이 다승왕 1승이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여기 오리엔탈 전공 이런 거 삼형엠텍, 세진중공업은 저 앞에 4월달서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세진중공업이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저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도 저 사실 세진중공업 여기서 추천드린 종목이잖아요. 밑에서부터 계속 그죠? 싸다. 굉장히 쌉니다. 그러고 보신 것처럼 아니 조선주들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얘 꼬라지 좀 보세요. 이거 하나도 못 올라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허송세 1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싸다라서 그래서 이게 추천드렸던 이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종목들 현대 마린 엔진 종목 같은 거부터 일단 사고, 그리고 이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들 또 사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해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오리엔탈 전공, 삼형엔텍 이런 종목들 사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목들이 조선은 통으로 가는데 종목 간에 편차가 있죠. 요런 것만 잘 노리셔도, 요런 것만 잘 노리셔도 이건 뭐 얼마를 더 먹냐 이거야. 이런 거 누가 해드려요?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 해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이클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오르고 있는 분들이 이 최소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이 조선주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는 최초의 사이클은 94년 사이클에서부터 거래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94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왜 들어왔다고요? 현대중공업이 코스닥에 있어서. 지금 저 날려주는 저 유명한 현대중공업이 원래는 코스닥에 있던 회사입니다.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한 회사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현대중공업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개장될 때부터 제가 거래를 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해가지고 30년 전에 94년에 최초의 사이클, 그 다음에 20년 전에 2007년 중국주 버블 대사이클, 그리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사이클 모두를 제가 다 거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바삭하게 할 수밖에 없죠. 조선주들이 어떤 종목이 어떤 식으로 돌아 들어가는지 훤히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각 세력주들 어떤 식으로 돌아 들어가는지 바삭하게 꿰뚫는 분들에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기가 다 따로 있고요. 접근하는 방법도 재료주 매매, 태매주 매매, 세력주 매매 다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24분이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냥 주가 뜨는 종목, 상한가 그런 종목 우와 하고 저쪽으로 다 몰려들고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전문가 24명이나 있어. 그렇죠? 천재리더하고 저거 딱 둘이 하면 되는 거지. 다 똑같은 종목으로 해서 똑같은 종목에만 다 때리고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천재리더하고 저거 둘이 하면 돼요. 뭐하러 전문가 24명이나 있어. 우리 둘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조선주에서 지금 몇 개를 잡아 뽑아 올려줬냐 이거야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허수아비예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도 다 특기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전에 2차전지 날아갈 때 2차전지에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드리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수익 냈던 분들입니다. 다 실전 투자대에서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특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오르고에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추천주 안 준다고 훅 나가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코인방 가가지고 저 주식 추천 왜 하냐고 훅 나가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차분히 앉아가지고 우선 살펴보세요. 전문가 특기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각자 이 전문가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접근 방법으로 재료주 매매냐 타만주 매매냐 어떤 방법을 주로 쓰느냐 이런 거부터 그 구분을 쭉 해두시고 요 구분하더 나가는 와중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추천 종목들 나오면 그거 보고 따라 사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나하고 잘 맞는 나하고 참 궁합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전문가들 나오겠죠. 뭐 그런 전문가들 하고 그리고 이게 특기 다른 이런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배치를 상에다 이렇게 해두면 시장 상황이 어떤 형태로 가건 관계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서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지금 그냥 짝짝짝짝 다 챙겨 먹고 바이오 돌아가면서 다 챙겨 먹고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장이 깨져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11월 달에 우리 계좌 깨졌습니까? 작년 지수 박살 날 때? 아니죠. 올해 4월 달에 깨졌습니까? 아니죠. 계좌 깨질 때 시장 깨질 때 계좌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이라든가 BHI라든가 뭐 조선주들 앞에는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저런 거 집중 추천 들어가지고 집중 추천 들어가지고 수익을 와장창왕창 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대마린이 이게 56,000원 하고 있을 때 수익률 109%였습니다. 지금 현대마린은 얼마가 있는데요? 그때 109%였거든요. $50,000원 할 때 이것도 추가해서 그런 거죠. 계속해서 추가해서 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추천드린 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추천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 앞에서 빠져나올 때 여기서부터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재매수
들어가고요. 지금 이러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냐고 이게. 예. 지금 25,000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9만원까지 들어왔어요. 엄청나죠? 근데 아직도 죽을 생각 안 하고 있죠?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거 저 앞에서부터 추천드린 종목이잖아요. 천재 리듬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저 앞에서부터 이 종목 가장 강한 종목 조선 중에서. 그래서 이것부터 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 사고, 그 다음에 요거 팔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삼성엠텍 사고, 오리엔탈 사고, 일생이 사고, 이런 차례대로 다 드시는 거야. 야,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도 이런 것 맛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식하면서 이런 건 뭐 맛도 못 보면 뭐하러 주식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 맛보려고 주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짜릿한 맛들 뭐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삼성엠텍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순식간에 더블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오리엔탈 전공 조선주 중에서 유일하게 오로지 딱 하나, 조선주 중에서 유일하게 이 종목 딱 한 종목만 PR 10배도 안 된다. 그래서 요거 눌려지는데 요런 때 같은 경우도 추천드렸죠? 이건 그냥 먹으라고 주는 자리다 라고. 이건 그냥 먹으라고 주는 자리입니다 라고 추천드렸잖아요. 예, 6,000원입니다. 오늘 더블 넘어 들어갔다 왔고요. 이제 스톱 신호 나오고 있네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맛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공투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